엄마, 올해 김장 안 하시면 저희는 어쩌라고요? 애가 엄마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올해도 좀 해주셔야죠. 옆에서 며느리는 곤란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슬쩍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아이 학원 스케줄 챙겨 운전기사 하느라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김치까지 담가야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재료는 다 준비해서 가져올 테니 올해만이라도 담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 부부의 태도는 부탁이라기보다는 요구에 가까웠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눈치를 살피는 척했지만 며느리 말 속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상황이 안쓰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딸의 설득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엄마, 올해까지만 하자. 나랑 같이 하면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야. 사돈, 애들이 바쁘다고 해 우리가 대신 가져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김에 저희 것도 좀 더 부탁드리면 좋겠어서. 안사돈은 우리 집 주방으로 들어와 아무렇지도 않게 재료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상했던 배포기도 벅찰 것 같았는데 안사돈이 가져온 건 아들 부부가 부탁한 50포기의 2배가 더 되는 양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양은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저희는 작게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난처한 표정을 짓자 사돈은 손을 흔들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차피 하시는 김치잖아요. 조금 더 한다고 큰일 나겠어요? 우리 사위가 사돈 김치가 맛있다며 늘 칭찬하더라고요. 안사돈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과 저는 쌓여있는 배추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지금 아들 부부와 안사돈이 뻔뻔하게 주인공한테 자신들이 먹을 김치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정희님의 사연입니다. 아들 부부와 안사돈이 김장을 부탁해 독박김장을 하면서 받았던 고통에 관한 이야기라네요. 그럼 어떤 내용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근교의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는 69세 이정희입니다. 간호사로 30년 넘게 일하며 아들과 딸을 키웠고 은퇴 후엔 여유롭고 조용한 삶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 가족들의 크고 작은 요구를 처리하며 제 시간은 늘 다른 이들의 필요에 우선순위를 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 김장철에 있었던 일은 제 인생의 변곡점이 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올해는 김장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매년 반복된 고된 노동이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장철이 가까워지자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무거운 표정을 짓더니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 김장 안 하시면 저희는 어쩌라고요? 애가 엄마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올해도 좀 해주셔야죠. 옆에서 며느리는 곤란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슬쩍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아이 학원 스케줄 챙겨 운전기사 하느라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김치까지 담가야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재료는 다 준비해서 가져올 테니 올해만이라도 담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 부부의 태도는 부탁이라기보다는 요구에 가까웠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눈치를 살피는 척했지만 며느리 말 속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상황이 안쓰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딸의 설득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엄마, 올해까지만 하자. 나랑 같이 하면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야. 딸의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년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들 먹거리니 어쩌나 싶었죠. 김장 당일 아침 딸과 저는 배추를 씻고 양념을 준비하며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늦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가져오겠다고 하던 재료들을 들고 나타난 건 다름 아닌 사돈 부부였습니다. 트럭에 가득 실린 절인
배추와 양념 재료를 들고 온 안사돈은 태연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애들이 바쁘다고 해 우리가 대신 가져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김에 저희 것도 좀 더 부탁드리면 좋겠어서. 바깥사돈은 우리 집 주방으로 들어와 아무렇지도 않게 재료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상했던 배포기도 벅찰 것 같았는데 그들이 가져온 건 아들 부부가 부탁한 50포기의 2배가 되는 양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양은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저희는 작게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난처한 표정을 짓자 사돈은 손을 흔들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차피 하시는 김치잖아요. 조금 더 한다고 큰일 나겠어요? 우리 사위가 사돈 김치가 맛있다며 늘 칭찬하더라고요. 안사돈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과 저는 쌓여있는 배추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주방에서는 배추를 씻고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이 계속되었고 제 허리는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선약이 있다고 재료들만 내려놓고 가버린 사돈 부부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사돈 부부는 여전히 일을 돕지 않았습니다. 대신 던지는 몇 마디 말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날 밤 김장 끝낸 뒤 파김치가 되어 축 늘어져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딸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그만해. 아무리 가족이어도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는 건 너무한 것 아냐? 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걸까? 그리고 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만 희생해야 하는 걸까? 이번 김장은 단순히 한 번의 고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 삶의 누적된 희생과 억눌린 감정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늘 자기 일이 가장 중요했기에 부모가 해주는 모든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런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직장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사와 육아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었고, 그로 인해 며느리의 부담은 커져갔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초반에는 조심스럽게 저를 대했습니다. 항상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는 모습이었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예의는 저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 아닌 부탁을 포장하는 도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주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부탁은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더 크고 무거운 일로 변해갔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봐달라고 자주 부탁했고 결국 저는 손주를 보는 일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를 돌보는 일이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 부부의 부탁은 점점 더 요구에 가까워졌고 제 일상을 완전히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늘 어머니가 잘하시니까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칭찬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말이 제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핑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필요할 때만 저를 찾았고 일이 끝난 뒤에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한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제게 짐이 되었습니다. 안사돈과의 관계는 며느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안사돈은 항상 저를 도와주는 대신 마치 제가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도구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사돈 부부는 사돈 댁에서 늘 잘 챙겨주시니까 저희는 참 편하네요 라는 말을 하며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 말 속에는 감사의 의미보다
당연하다는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김장에서도 안사돈의 태도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재료보다 훨씬 많은 양을 가져와 놓고는 뻔뻔하게 부탁을 넘어 요구를 했습니다. 김장은 넉넉히 해야 한다는 안사돈의 말은 제가 당연히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특히 안사돈이 가져온 배추는 아들 부부가 말한 양보다 50포기가 넘게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김장 당일 바깥사돈이 트럭에서 배추를 내릴 때 제 손은 이미 멈칫했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방에 쌓여 있는 재료를 보며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딸과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장 작업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배추를 씻고 절이고 양념을 만들어 버무리는 과정에서 제 손은 금세 갈라졌고 허리는 무거워져 배추통을 옮길 때마다 끊어질 듯 했습니다. 그러나 딸과 저는 말없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김장을 하며 느꼈던 육체적 고통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돈 부부의 태도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선약이 있다며 재료만 던져두고 바로 가버려 놓고선 저녁 무렵 나타나 마치 저와 제 딸이 이 김장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듯 보였습니다. 게다가 완성된 김치통을 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사돈, 양이 좀 적어 보이는데 친척들에게 나눠줄 김치를 더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요청하는데 전혀 미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안사돈의 태도는 저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안사돈에게 재료 전달을 부탁했던 며느리와 아들은 김장이 마무리된 뒤에야 겨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제 딸의 수고에 미안해하고 고마운 마음을 보이기보다는 김장 김치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확인하느라 바빠 보였죠. 그런 모습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후에 계속 반복되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안사돈의 요구와 기대는 제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거든요. 오히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만 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아이들 어릴 때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이후 저는 더욱더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가족을 위해 엄마인 내가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희생의 무게가 제 자신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김장이 끝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침대에 눕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왜 나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끊임없이 희생해야만 하는 걸까?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들에게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묵묵히 모든 일을 받아들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들 내외와 안사돈의 태도는 제게 너무나도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겼습니다. 김장이 끝난 뒤에도 제 마음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고단함은 차치하더라도 아들 부부와 안사돈이 보인 뻔뻔한 태도는 곱씹을수록 저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와 안사돈은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요구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김치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간이 좀 짜더라고요. 아이가 잘 못 먹을 정도예요. 다음번엔 간 좀 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저와 제 딸이 하루 종일 고생하며 담근 김치에 대해 고마움은커녕 불평부터 하는 며느리의 태도는 너무나도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심지어 김치를 좀 더 넉넉히 나눠줄 수 있냐는 말을 덧붙이며 저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어머니 친정 식구들이 어머니 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태도는 마치 제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사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돈, 지난번 김장 김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척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번에 새로 조금만 더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와 안사돈은 한마디 사과나 미안함 없이 저에게 김장을 한 번 더 해달라며 김치를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하던 김치니까요 라는 말을 덧붙이며 저와 제 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뻔뻔함은 제 화를 돋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안사돈은 저를 단순히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도구처럼 여기는 것 같았죠. 안사돈은 자신의 요구가 저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저와 제 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어김없이 손주를 데리고 와 저를 기분 좋게 만들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부부의 진짜 의도는 금세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너무 바빠서 김장 때 제대로 도움도 못 드렸네요. 그런데 애가 너무 잘 먹어서요. 혹시 더 남아있는 김치 있으면 좀 가져가도 될까요? 며느리는 웃는 얼굴로 아무렇지 않게 김치를 요구했습니다. 고생한 저와 제 딸의 상황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죠. 아들은 듣고만 있고 아예 대화에 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이러한 아들과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를 마주보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언제고 부탁하면 뭐든 다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리고 지난번에 너희가 가져간 김치가 도대체 몇 포기인지는 알기는 하니? 너희가 가져온 양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갔어. 그런데 또 가져가겠다고? 그제야 며느리는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애가 너무 잘 먹어서요.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핸드폰만 보면서 고개를 들지 않았고 손주를 팔아 하는 며느리의 변명은 저를 더 화나게 할 뿐이었습니다. 안사돈은 아예 한술 더 뜨는 행동을 했죠. 다음 날 아침 안사돈은 김치통을 들고 저희 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돈, 친척들한테 나눠주고 좀 모자라서 그런데 지난번 김장 김치가 남아있다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안사돈의 태도는 어이없게도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아무런 미안한 기색 없이 마치 제가 이미 만들어둔 김치를 달라고 하면 언제고 줘야 한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습관 때문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제 김치통에 김치를 채워서 안사돈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과 그날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죠. 딸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가족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 안사돈 모두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저를 이용하려고만 했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꼈죠. 그래서 저는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아들 내외와 안사돈에게 제가 느낀 서운함과 분노를 분명히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그동안 참아왔던 제 입을 열어야겠다 싶어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의 부름에 아들 내외는 별다른 의심 없이 왔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단호한 태도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김장 때 내가 너무 힘들었다. 너희가 말한 50포기에 그 배로 많은 사돈 낼 것까지. 너희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니?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아들은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너무 바빠서 부탁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늘 해주셨으니까 올해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늘 해줘서. 그래서 엄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고. 내 동생과 나는 손이 갈라지도록 하루 종일 배추와 씨름한 게 당연한 거니. 게다가 해준 김치 가져가기만 해놓고 김치가 짜다니 더 만들어 달라니 그따위 소리나 하고.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준비하겠다던 재료는 결국 안사돈이 들고 왔잖아. 그리고 약속했던 것보다 배추가 배로 많았어. 그런데 그 많은 양을 나와 내 동생이 감당하고 있을 때 도대체 너희는 뭐 했니? 아들은 미안함이 드는지 고개를 숙였지만 며느리는 어이없게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정신이 없어서요. 애 학원 보낸다고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신이 없었다고? 내가 너희 아들을 몇 년이나 돌봐줬고 너희 집안일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그걸로 부족하니? 거기에 내 친정 식구들 김치까지 내가 챙겨줘야겠니? 나는 내 시어머니지 내 친정 식구들 김치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다.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김장이든 애 보는 일이든 명절 준비든 다 너희 일이야. 내가 너희 일을 왜 감당해야 하니? 그럴 이유가 없잖아.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고 며느리는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분위기를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며칠 뒤 안사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돈, 지난번 싸주신 김치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자꾸 친척들이 좀 더 달라고 전화가 와서요. 혹시 김치 조금 더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사돈의 한결같은 이 뻔뻔함은 이젠 도를 넘어 보였습니다. 안사돈이 제게 김장을 한 번 더 해달라고 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 제 딸과 제가 지난번 김장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날 안사돈이 추가한 50포기가 넘는 배추 때문에 제 딸과 저는 손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안사돈은 뭐 하나 도와주신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김치를 만들어 달라고요? 안사돈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그냥 한 번 더 부탁드린 건데요. 그리고 늘 잘하시니까 믿고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사돈 뜻이 그러시다면 저는 전화를 끊으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오래 묵은 짐을 덜어낸 듯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했어. 그동안 엄마가 참아왔던 걸 이제 조금이라도 털어버린 것 같아. 이제는 엄마도 행복해야지. 딸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후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내외와 분명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안사돈은 제가 예전처럼 묵묵히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저를 불편해했지만 저는 그런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았죠.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부탁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할머니 김치를 너무 잘 먹어서요.
혹시 남아있는 김치가 있다면 조금만 더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애써 미안한 척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기대하는 태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꾸 애핑계 대면서 이제 그런 부탁은 하지 마라. 너희 집 김치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나는 이제 내 몸과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싶구나. 더는 너희 집안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제 말에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는 말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가 생각 없이 너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랬어요. 아들의 말은 변명에 불과했고 저는 차갑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의치 않았다고 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거야. 나는 내 엄마이지만 내 삶 전체를 대신 짊어지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앞으로 너희 집 일은 너희가 해결해라.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의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딸과 함께 예전과 다른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삼아 텃밭을 가꾸고 손주 유치원 시간에 맞춰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 이제 아무 때든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의 차도 마시고 유명한 곳들도 같이 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즐겼습니다. 요리 강사인 딸이 요리 강습이 있을 때면 종종 학생인 양 참가해 요리도 배우고 혼자서 산책을 하며 보내는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알겠어. 내가 너무 오래 남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 같아.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딸과의 대화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번 김장은 단순히 힘든 노동이 아니라 제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희생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삶을 찾았습니다. 더는 누군가의 요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가족이라 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의 삶을 되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해주시며 함께 공감하고 더 나은 삶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또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삶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과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저와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